예.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냐? 돈? 좋지. 건강?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게 있어. 나는 평생 이번만 참으면 조금만 더 하면 그렇게 살았어. 자식들 크면 놀아보려고. 손주 크면 여행 가보려고. 놀아보려다 평생 못 놀았어. 웃어보려다 한 번도 제대로 못 웃었더라. 그래서 오늘 너무 늦게 깨달은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려고.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더라는 걸 말이야. 말년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냉장고를 열면 김밥 재료가 가지런히 담겨 있다. 단무지, 우엉, 당근, 시금치, 어묵. 손끝으로 하나하나 만지며 오늘 팔 김밥 개수를 가늠한다. 칼을 쥔 손이 예전 같지 않다.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게 느껴진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멈추면 불안하다. 시장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벚꽃나무가 지나간다. 활짝 피었다. 예쁘긴 하다. 하지만 말년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다. 꽃구경 같은 건 평생 해본 적이 없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 키울 때도 지금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한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할지도 모른다. 할머니, 여기 김밥 2줄이요. 네, 바로 해줄게요. 손님이 오면 말년은 기계처럼 김을 펴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얻는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없이. 자식들은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말년은 멈출 수가 없다. 멈추면 내가 뭘 하며 살지? 그날도 평소처럼 김밥을 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떨렸다. 칼을 쥔 오른손이 제멋대로 흔들렸다. 김이 찢어지고 밥알이 흩어졌다. 말년은 당황했다. 40년을 김밥을 말아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스트레스성 신경마비입니다. 과로가 원인이에요.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쉬라고? 말년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다. 73년을 살면서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들었어도 실천해 본 적이 없었다. 쉬는 게 무엇인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다시 벚꽃이 지나갔다. 이번에는 눈길이 머물렀다. 환하게 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린다. 사람들은 꽃 아래서 웃고 있었다.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말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식을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손주 학원비 보태느라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73살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날 밤 말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3살.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쉰다 날 위해 웃는 걸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 말년은 처음으로 공원에 나갔다. 병원에서 산책이라도 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이다. 벤치에 앉아 가만히 있으니 이상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다. 손은 계속 뭔가를 하려고 움직였다. 김을 펴야 할 것 같고 밥을 올려야 할 것 같고 그냥 앉아있는 게 불편했다. 그때였다. 그쪽 혹시 시장에서 김밥 하시던 분 아니신가요? 옆에 어느새 노인 한 명이 앉아있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주름은 깊지만 눈웃음이 따뜻한 남자였다. 네, 그런데요. 아, 맞네. 저 박기철이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했었어요. 할머니 김밥 참 맛있었는데. 말년은 기억을 더듬었다. 어렴풋이 얼굴이 떠올랐다. 시장 구석에서 늘 웃으며 장사하던 사람. 아, 그때 그분이. 맞아요. 근데 요즘은 시장에 안 나오시네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박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잘 됐네요. 네?
쉴 수 있게 됐다는 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몸이 신호를 보내야 비로소 멈추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쓰러지고 나서야 나도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박기철은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생 너무 아껴 쓰면 남는 것도 없이 끝나요. 웃을 때 웃어야지. 나중에 웃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그날 이후 말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에 나갔다. 박기철은 늘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긴 말 없이도 편안했다. 가끔 웃었다.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깔깔거렸다. 말년은 깨달았다. 아, 이게 쉬는 거구나. 이게 웃는 거구나. 어느 날부터 박기철이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보이지 않았다. 말년은 불안해졌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시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쪽에서 채소 장사하던 박기철 씨 요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다. 다들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박 아저씨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말년은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작년 가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할머니도 오셨는데.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내가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였던 거지? 벤치에서 함께 웃던 건 꿈이었나? 환상이었나?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 말년은 꿈을 꿨다. 박기철이 벚꽃 아래 서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이제 웃을 줄 알았으면 됐어요. 저는 할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꿈속에서 말년은 울었다. 박기철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웃으며 사세요. 제발. 마지막에 웃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웃으세요. 며칠 뒤 시장에 화재가 났다.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말려의 김밥 가게도 전소됐다. 40년을 지켜온 그 작은 가게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멎고 연기가 가라앉은 자리에 말려는 멍하니 서 있었다. 검게 그을린 김밥 도마, 녹아내린 냉장고, 타버린 앞치마. 준석과 은희가 달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준석은 진심으로 걱정했다. 은희도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말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두 자식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웃으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한 달 뒤 말려는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다. 시장 구석자리. 예전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녀에겐 충분했다. 간판에는 이렇게 썼다. 말려 할머니의 웃음 김밥.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할머니, 웃음 김밥이 뭐예요? 먹으면 웃게 되는 김밥이에요. 말려는 매일 김밥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박씨 김밥, 웃음을 잊은 사람을 위한 김밥. 처음엔 누구도 그 김밥을 가져가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한 젊은 여자가 그 김밥을 집어들었다. 이거 공짜예요? 네, 힘드신 분 드시면 돼요. 여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말려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엔 웃으면 돼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미소였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웃음 김밥을 먹기 위해 말려의 포장마차를 찾았다. 슬픈 사람, 지친 사람, 외로운 사람, 웃음을 잊은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왔다. 말려는 더 이상 장사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웃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음 해 봄, 벚꽃이 다시 피었다. 말려는 공원으로 갔다. 박기철이 앉던 그 벤치, 그 위에 김밥 한 줄을 올려놓았다. 기철 씨, 이제야 알겠어요.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다. 마지막에 웃는 게 아니라 자주 웃는 게 좋은 인생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말년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흩날리는 꽃잎. 그제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걸 알았다. 73년을 살았지만 이 하늘을 제대로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손주 민준이었다. 할머니, 오늘 김밥 먹고 싶어요. 그래, 할미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할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할미가 이제 웃는 법을 배웠거든. 그날 밤 말년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다. 손글씨로 천천히. 준석, 은희에게. 얘들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은 게 있어. 인생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는 게 아니더라. 웃음도 행복도 마음도 미루면 사라지는 거였어. 엄마는 너희를 키우느라 웃지 못했어. 그런데 그게 후회는 아니야. 다만 이제는 너희도 지금 웃으면 좋겠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엄마는 73살에 웃는 법을 배웠어. 너희는 더 일찍 배우면 좋겠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말년을 웃는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녀의 김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다. 말년은 78세까지 김밥을 말았다. 웃음은 미루는 게 아니야. 살아있을 때 자주 웃는 게 좋은 인생이야. 윤말려.